사로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여의도 중계석 계속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아까 광고 나가는 바람에 두 분 그 토론이 좀 끊겼습니다. 지금 다른 주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 그 두 분 의원님 각 1분씩만 이렇게 일단 그 아까 관련해서 못하신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문표 의원님. 예. 이 사안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국을 3년이라는 것으로 좀 더 국민 통합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 문제를 반대하고 이런 모습이 과연 당 대표가 내놓고 청와대나 관계부처에서 반대하고 당에서 반대하는 모습이 참 이것이 옳은 것인가? 왜 이것을 꺼냈을까? 우리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지 대통령과 정부의 인기가 떨어져서 이걸 마치 생색내기용으로 내놓고 국민 통합이라는 포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면은 그건 착각한 것이다. 이렇게 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서른 의원님요. 3년 문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터이고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대통령이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이 백신과 그리고 접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단히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 따라서 2월 달부터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할 터인데 그렇게 되면은 코로나 국면은 가을쯤 되면 다 잡힐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역 상황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협조해야 됩니다. 자꾸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잘못을 지적하는 건 좋지만은 사실과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가지고 사실인 양 얘기한다는 그것도 참 큰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혼란에 빠뜨리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의원님, 자 이번에는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4월 7일 다가오고 있는데 이 야권 쪽 그 단일화가 좀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그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를 좀 야권에서 지금 점점 더 때리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근데 그랬더니 안철수 대표가 다른 여권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자기 생존 위한 비판이 안타깝다 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단일화, 수싸움, 방법 놓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사이가 더 벌어지는 상황 같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서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의 당 단일화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거는 그렇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안철수 대표를 우리가 겪어봤지 않습니까? 우리 당에서 같이 있어봤고 저도 같이 일을 해봤는데 독특한 분이죠. 그래서 정치를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 참 걱정스러운데 어쨌든 단일을 하든 뭘 하든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신다 한다면은 당당하게 붙으면 되죠. 우리 당은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우리 당 당내 경선을 거쳐가지고 박영선이 될지 우상호가 될지 또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아마 우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좋은 후보로 내세워서 서울 시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왕 말씀드린 김에 여쭤본 김에 우상호 의원이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들으셨죠? 그건 이제 수석 표현인데 쓸쓸하고 외로울 거 없어요. 많은 당원들이 지지하고 있고요. 또 경선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 기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쓸쓸해야 할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많은 지지자 후원자가 있습니다. 쓸쓸하고 외롭다는 얘기는 보니까 지금 아직 이제 민주당 쪽의 그 여권 후보들이 이제 주목도가 낮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속상해서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우상호 의원 참 훌륭한 정치인이에요. 장래가 있어요. 박영선 장관 계속 출마하냐 마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출마하시겠죠? 출마하죠. 출마하기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난해 출마를 안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에. 국회의원에 출마를 않고 이제 장관에 몰두를 했는데 이제 그 장관직을 내려놓고 출마로 나와야죠. 본인은 개인적으로 출마한다고 얘기했고 선언만 안 했다 뿐이지 할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한다면 아마 우리 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우리 당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야권에서 주목받고 있던 그 나경원 전 의원도 사실은 출마 선언을 했는데 언제쯤 박 장관은 할 것으로 좀 예상하십니까? 뭐 이달 중으로 하죠. 이달 중으로. 예. 예, 뭐 개각과 맞물려서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문표 의원님. 네네. 자, 지금 안철수 대표 이 단일화 방식 두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양쪽에서 지금 서로 때리는 이제 공방전까지 가는 걸로 좀 읽힙니다. 보니까 이 상황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예. 저는 이번에 이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 참으로 국가적으로 불행한 선거고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예. 왜 그러냐? 이게 권력형 성추행으로 벌어지고 있는 선거인데 이 선거를 권력형 성추행이다. 우리 국민들이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들이 다 난 이걸 인지하고 선거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선거 비용이 836억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이 누구 돈입니까? 이 국민의 혈세고 안 내도 되는 돈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원재를 제공한 분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분께서 당대표 할 때 그 선명하고 책임 정치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이 부정이나 또 비대위에서 시장에 그만두면은 우리 당은 후보를 안 내겠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실 재미를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 문제가 눈앞에 닥도하니까 또 이걸 바꾸는, 그리고 그때 당대표가 지금 대통령을 하고 계시니까 난 이 문제에서 도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안철수 대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분은 한국 정치의 지도자의 한 분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문정권 무능에 대한 심판을 하는데 같이 하겠다. 네. 이렇게 한다면 대환영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분께서 지금 들어오는 것이 여러 가지로 껄끄럽다면은 좀 더 몸집을 좀 키우고 발전시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이런 뒤에 우리 국민의 힘과 하나로 뭉쳐서 이 숙명적인 이번 역사적 이 선거를 우리가 같이 치르는 것도 그냥 차선책의 하나로 좋은 방법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우리 당 내에서도 뭐 들어와라, 들어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 뭐 들어오지 마라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큰 이번 뭐 선거에서는 좀 숨고르기도 하고 또 숙성도 하고 하는 과정이 지금 우리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홍문표 의원 말씀 중에 예. 뭐 다 좋은데 이 보궐선거와 문재인 대통령과 연결시키는 건 너무 나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서울시장과 그때 당시에 당대표 오면서 글쎄 제가 말씀드리니까 좀 계십시오. 예. 당대표라도 지금 결정한 건 우리 당대표인데 지금 대표지 무슨 그런 말씀 붙입니까? 그 아무거나 다 문재인 대통령 이름 물어가면은 억울하게 그때 대표가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맞죠. 대통령 되셨으니 그 책임을 져야죠. 예. 아니, 근데 당대표신 분이 결정하시고 대통령 됐으니까 책임져야죠. 대통령 책임은 져야지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 왜 책임집니까? 너무 갖다 붙이면은 국민들이 듣고 그냥 말이 안 된다 말씀 다 하실 거예요. 그걸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홍 의원께서는 당 대표를 하신 분께서 이 법을 결정해 놓고 많은 선거에서 박수를 받고 지금 당 대표는 우리 당 그리고 지금 와서 이걸 하니까 또 이걸 문재인 대통령 연결시킵니까? 손바닥 기업도 덮어버리면은 국민들이 도리어 이걸 신뢰하겠어요. 자, 그래서 대통령이 여기 대해서 어떤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책임은 모든 게 다 대통령 책임입니까? 아니죠. 그때 당시에 대표를 했고 이 엄청난 법을 만들어 놓고 치면은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니까 논리의 비약입니다. 지금 와서 그걸 하라고 하니까 이걸 그만하십시오. 자, 지금 두 분 이제 말씀 홍 의원께서는 뭐 이번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후보를 내는 자체가 당원 단계를 바꾸면서까지 하는 자체를 문제 제기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서른 의원께서는 이제 이걸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말씀하신 걸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뭐 전체 지급이다, 그다음에 뭐 또 선별이다 이렇게 또 논란이 좀 뜨겁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지금 또 특히 여당 쪽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여당 내 비판에 지금 크게 분노하는 상황이고 김종민 의원이 또 뭐 혼선을 준다 또 이렇게 비판했고요. 자, 이런 재난지원금 논란 어떻게들 보고 계십니까? 먼저 서른 의원님. 근데 뭐 이재명 지사가 크게 분노했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좀 다르고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분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건강한 결정을 위해서 예. 이 정책에 대해서는 서로 감론을박하죠. 예. 그리고 당이 결정을 내리면은 또는 정부가 같이 결정을 내리면은 거기에 예. 따라서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이 여당의 그 일관된 정책 결정 방법이죠. 예. 그러니까 경기도 지사가 내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당 최고위원이 내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결정이 나면은 그걸 하나로 해서 같이 가기 때문에 예. 그거 중간 과정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더군다나 이재명 지사가 뭐 화를 냈다 이거 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어폐가 있고요. 예. 어쨌든 4차 재난지원금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1차는 우리가 전 국민에 대해서 했습니다. 1차 결과 경제 상황을 좀 조정시키는데 그게 도움이 됐었죠. 2차, 3차는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3차가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코로나 상황이 뭐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누구든 다 알고 있죠. 적어도 가을까지는 뭐 겨울까지 갈지도 모른다 올 겨울까지 갈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가을까지는 간다고 본다면은 이 3차 지원금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턱에도 못 붙이는 이런 상황이라 될 걸 생각해서 틀린 4차 지원금은 나가야 될 것이라 보고 그 4차 지원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전 국민에게 할 것이냐는 선별적으로 할 것이냐 이건 좀 논쟁을 해야 합니다. 논쟁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을 나도록 해야 되고 예, 분명한 사실은 서른 4차 의원님. 지원금을 할 수밖에 없다. 예. 이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으로요. 홍문표 의원님 이제 말씀 듣고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지금 운동은 저는 저런다해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비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선도는 이 경제 소위 그 활성화에 썼다고 보고 70%는 채무를 상환한다든지 저축을 한 걸로 나왔는데 이 분석을 보면 당장 국민의 혈세를 풀어서 긴급 지원을 한 것은 이 경제적 활성화를 해서 한 건데 이렇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한국경제개발원에서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3차를 4월 11일 날 며칠 안 됐죠. 이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주고 있는데 네네. 오늘이 15일입니다. 예. 나흘 지난 오늘 또 4차 지원금을 주자고 하는 것은 네네. 도대체 이 국가의 돈을 예. 어떻게 많이 이렇게 우리가 방비하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하는 문제는 예. 참으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이제 저 시간이 좀 다 돼서요. 마무리해야 될 시간 됐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 당장은 이게 좀 너무 섣부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섣부른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많은 꼼꼼히 생각해서 해야죠. 알겠습니다. 1차에 35조를 쓰고 나서도 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보고서 또 3차 푸른 데가 11일 날인데 15일 날 예.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예.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